경기도 양주 회암사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 일제강점기 반출된 3렬의 2조사 사리가 100년 만에 돌아와 회암사지에서 이윤기념 문화축제와 3대 화상 달해제가 봉인됐습니다. 회암사지 사리 봉환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리 반환의 결정적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가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불교계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실 불자회 회장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정됐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정각회 회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됩니다. 불자 체육인을 육성 지원하는 조계종 포교원 산하 체육인 불자연합회의 대구시 지부가 발족해 사공정규 초대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탈북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시스템이 많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고 종교별 사업을 대하는 형평성과 공정성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반출돼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했던 부처님 진신사리와 고려시대의 지공 나홍선사 사리가 100년 만에 본래 자리인 양주 회암사지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각계 인사들이 함께한 사리 이윤과 봉환법회에서는 세계적인 선 명상센터 건립이 발언됐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100년) 만에 제자리로 모신 회암사 사리이윤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자 1만 불자들의 놀라움, 이내 환영의 함성과 박수로 바뀝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 대통령 내외가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회암사 사리의 예를 갖추면서 길고 힘들었던 환지본처의 여정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봉축 법회에 이어 다시 한번 불자들과 함께하면서 소중한 성보유산 귀환이 갖는 의미를 국민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삼열애와 지공선사, 나홍선사 이 조사의 사리가 함께 봉환된 사리로서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유산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오는 길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회암사 사리가 환지번처한 곳은 고려불교의 총본산이자 조선왕실 원찰이기도 했던 회암사로 현재는 너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계종은 고려불교를 중흥시킨 지공선사와 고려불교의 마지막 보류였던 나홍선사를 기리며 세계적인 선 명상센터 건립이 실현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수현 양주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뉴진스룸으로 활동하며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개그맨 윤성호 씨 등이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의 회암사의 발굴터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로마의 콜로세움과도 같이 세계적인 역사 문화 공간으로 최고 의미의 문화 행사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회암사 사리는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알려지면서 종단과 정부 차원의 반환운동이 추진됐지만 2013년 이후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윤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에 들러 반환 협상 재개를 요청하면서 비로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문화재청과 함께 제1차 협상을 시작하여 노력했으나 2013년 최종 결렬되어 답보 상태에 있다가 10여 년이 지난 2023년 4월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의 보스턴 미술관 방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600일이기도 한 이날, 역사의 현장에서 진우 스님은 취임 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어온 108배를 청년 불자들과 함께하면서 불교 발전과 국태 민안을 염원했습니다. 사리로 낳둔 부처님과 지공선사, 나홍선사를 통해 한국 불교는 과거 천년을 세우고 미래 천년을 세우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양주 회암사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양주 회암사지 사리 봉안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참석해 100년 만에 사리 반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리 반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의 공덕이 다시 한번 조명받으면서 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정부와 불교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계속해서 황민호 기자입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서 돌아온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와 고려시대 지공 나홍선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원래 자리인 양주 회암사지에 모셔졌습니다. 한국 불교의 소중한 성보인 불조사리가 제자리를 찾은 날, 양주 회암사지에 특별한 손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회암사 사리 이웃 문화축제에 직접 참석해 불교계와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100년 만에 사리 반환을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행사장으로 들어서자 스님과 불자,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기다리고 기다렸던 환지 본처가 이루어졌다며 큰 역할을 해주신 진우 스님과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여 국민들의 소망을 이루어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정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불교계의 수건이었던 회암사 사리 반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님과 특히 100여 년 만에 모시게 된 사리이운 불사의 대공덕주이신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려시대 지공, 나홍선사 등의 사리 반환 논의는 지난 2004년부터 조계종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미술관 측에 사리 반환을 위한 양국 간 논의 재개를 당부하면서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에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반환 협상이 본격 재개됐고 조계종 총무원과 당시 문화재청이 실무 협상을 통해 사리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곳 회암사에 세계적인 선명상 센터를 건립하여 회암사 역사 유물 관람과 함께 한국의 선명상을 체험하게 하며 세계인들이 선호하고 찾게 되는 그런 세계적 명소를 만들어내는 일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계종은 사리 이혼 반환에 큰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행사에 함께한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양주 회암사 사리 이혼 문화축제와 3대 화상 달해제는 국가적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와 올바른 가치 전승의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 대한민국의 융성을 발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불교계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실 불자회 회장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정됐습니다.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 회장에는 4선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돼 22대 국회 전반기 정각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불자 모임인 대통령실 불자회 제3대 회장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낙점됐습니다. 대통령실 불자회 대불회는 최근 이관섭 2대 회장에 이어 3대 회장으로 홍 수석을 추대했습니다. 홍철호 대불회 회장 내정자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한 기업인 출신으로 경기도 김포에서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달 22일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홍 내정자는 초선 의원 시절 김포 지역 불자 기업인 봉사단체 보현 선행회를 꾸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포교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김포중앙승가대학교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홍 수석은 이전 정부의 청와대 불자 회장까지 합치면 27대 회장이 되는 셈입니다. 마음이 이제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 김포에 개운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절하고 좀 스님하고 좀 말씀도 좀 듣고 그러면 이제 또 편안해지고. 불교계와 정치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회 정각회 신임회장에는 사선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헌승 정각회장 내정자는 정각회 수석 부회장 출신으로 지난 2013년 천태종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지냈고 국회 보좌관 시절에는 보좌진 출신 불자 모임인 법우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총선에서 부산 진구 을에 출마해 사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회장을 여당이 맡고 후반기 회장은 야당 의원이 맡게 됩니다. 올해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구분 없이 함께하는 국회 정각회의 모습처럼 당을 초월한 화합과 협치의 모습이 많이 연출되길 바랍니다.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의 협치는 대국민 화합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불자회와 국회 정각회가 새 회장 선출과 함께 불교계와 대통령실,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원활하게 하고 불교계 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5월 광주의 희생영령을 추모하고 5.18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는 서울 사간동 법년사에서 5월 정신을 기억하는 희생자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하루빨리 헌법에 5.18 정신을 담고 후속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열사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일 것입니다. 추모제에서는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까지 전남도청에서 저항하다 23살의 나이로 산화한 대불련 전남지부장 김동수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추모했습니다. 불자 체육인을 육성 지원하는 조계종 포교원 산하 체육인 불자연합회 대구광역시 지부가 발족했습니다. 체육인 불자연합회 대구시 지부는 지난 주말 대구 스타디움 대구스포츠기념관에서 사공정규 초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 불자 체육인을 발굴,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본회는 대구 불자 체육인들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훌륭한 그런 체육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고 또 나오도록 또 바탕을 조성해야 되겠죠. 뭐든지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체육인 불자연합회 대구시 지부는 대구시청 소속 이동진 마라톤 선수와 대구 최고 구보인 기계체조 선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대구 지부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최근 들어 탈북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시스템은 많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고 각 종교계 사업을 대하는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됩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현재 3만 4천 명 수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몇 년 전 잠시 주춤했던 시기를 빼놓고는 늘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탈북민을 대하는 시민들의 이중적 인식과 곳곳에서 만연한 차별은
안정적 국내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는 8,000명인 것으로 조사돼 정부 관리와 지원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공적 영역에서의 아쉬움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손길로 채워지지만 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좀 뭐랄까 외로워하고 또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달래주는 측면에서 많이 지금 그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남겨두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외로워하는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가족처럼 또 형제처럼 부처님 말씀은 이제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의 종교를 파악한 조사를 보면 개신교는 51%, 불교는 10% 정도로 국민 보편적 비율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수많은 개신교 단체들이 탈북자 지원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돕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탈북민은 처음부터 특정 종교에 자연스레 친숙함을 갖는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 사람이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정부 당국의 허술함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란 명분 속에서 자칫 북한에 억류되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탈북 지원 사업을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면밀한 행정력도 발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탈북자 정착 지원 사업 등이 차별받지 않는 가운데 의욕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공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세터민 법회라든가 세터민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근데 이제 아직 뭐 이렇게 관심보다는 탈북민 숫자가 좀 작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너무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탈북민이 소외받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교계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뇌종양 수술 등을 할 때 피부나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최첨단 방사선 수술 장비를 도입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춘 종합병원으로의 도약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첨단 방사선 뇌수술 장비 잽X 아시아 방사선 수술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잽X는 뇌에 생긴 종양이나 혈관 질환에 대해 저설량 방사선을 입체적으로 투여해 치료하는 최첨단 방사선 수술 장비입니다. 조계종 종단병원이다 보니까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많은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게 저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동국대학교 그 재단에서 저희에게 이제 아주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셔서 그 지원된 돈을 이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장비를 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소식에 이어 동국대 일산병원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회를 열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300여 명이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불교동아리 공양미 300석이 창립 이후 첫 법회를 열고 청년불자로서의 신심과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불교동아리 공양미 300석은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는 법련사 원주 무설 스님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도심 사찰로 자리 잡으며 창건 50주년을 맞은 법련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무설 스님이 끓인 차를 음미하는 다도 체험도 이어졌습니다. 중부권 최대 불교 교육도량 천안 태조산 각원사가 부처님 오신 날과 계산 48주년을 맞아 청동 대부를 씻는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안 태조산 각원사는 경내 청동 좌불상 앞에서 제15회 대불 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가질 것을 발언했습니다. 우리 각원사는 우리 천안 시민의 각원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앞으로도 수백 년 수천 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 어두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오늘 아미타불 부처님께 물을 뿌리고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그런 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산 원도심의 불교 문화축제 2024 광복로 연등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인 봉축 점등식과 연등 행렬이 광복로 시티스팟에서 봉행됐습니다. 국보 6호 탑평리 7층 석탑을 재현한 대형 전통등과 1,500여 개 LED 거리 연등이 광복로와 광복중앙로 일대를 밝힌 데 이어 도심 주요 기관에서 하이라이트인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광복로 연등문화제 봉행위원장 하림 스님은 올해부터 중구만의 행사를 넘어 원도심의 연등문화제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제 기간 체험 부스에서는 불교 사경 체험과 단주 만들기, 소원등 달기 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대구 지역 불자 언론인들이 대구 도심사찰 보광원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보광원 주지 한우 스님의 직명으로 BBS 대구 불교방송 라디오 진행자 다정 스님과 수환 스님을 비롯해 대구 BBS 박치민 총괄국장, TBC 대구방송 불자회 회장 김영모 PD, 영남일보 이지용 기자 등 불자 언론인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언론인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지 보도도 제대로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또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쓰더라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불자 언론인들은 앞으로 정기적 모임과 신행 생활을 이어가면서 유명무실 상태에 머물러 있는 대구 언론인 불자회를 재창립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의 창시자로 지난 3월 20일 타계한 금당 박종선 선생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49제와 추모음악회가 서울 우이동 보광사 설법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보광사 주지 현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과 유족, 동료, 제자 등은 49제에서 아쟁 명인 반열에 올랐던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왕생 극락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박종선류 아쟁산조 보존회가 주최한 추모음악회가 국악인 박예리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추모음악회는 아쟁산조 창시자인 한일섭 선생으로부터 박종선 선생에게 전승된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비롯해 판소리, 명창, 임방울 단가, 추억소리, 살풀이, 찬불가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1941년 광주에서 출생한 박종선 선생은 아버지와 큰아버지, 외삼촌을 비롯해 자녀, 손주까지 국악을 하는 국악 명문가 출신으로 2009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9호 박종선류 아쟁산조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는 등 독보적인 예인으로 손꼽혔습니다. 나눔도량 광주 소원정사가 동구 자비신행회에서 불자 가수 권미희 씨와 함께한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펼쳤습니다. 주지 도계 스님은 초청한 100여 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직접 배식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가수 권미희 씨도 즉석 공연으로 흥겨움을 선사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불자님들은 부모같이 생각을 하고 스님과 함께 이렇게 어르신들께 식사도 하고 음성 공연도 하고 자기 신행에서 신명나는 어버이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 저도 행복하고요. 제주 대각사 주지 관종 스님이 신도들이 정성껏 올린 복전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 300포로 회향했습니다. 대각사는 제주시 이도 1동, 용담 2동, 의용소방대, 사회복지시설 연화원,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회, 기초생활수급자와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에게 600만 원 규모의 쌀 300포를 전달했습니다. 불자님들이 십시일반 정말 1,000원이 돈을 올려가지고 복전이라 그럽니다. 정말 여러 가지 소원을 빈 돈으로 모든 대각사 신도님 또 인연 있는 신도님 불자님들한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 사건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주 일가족 사회적 참사 추모제를 열고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청주 발달장애인 사망 사건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3명의 가족이 고립된 채 나빠진 건강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비관하며 지난 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따른 사회적 참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총주 어머님과 남매분들의 죽음이 어찌 개인의 문제이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걷기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자연 속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대관음사는 경주 간포에 위치한 K-붓다빌리지의 3,000여 평 규모의 걷기 명상 공간인 심지대초원 개장식을 봉행했습니다. 개장식에는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과 대구 큰절주지 대륜 스님을 비롯한 전국 도량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지대초원에서 걷기 명상과 해바라기 모종 심기를 진행하며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환하게, 마음을 활달하게 가지려면 환경 자체도 좀 넓어야 됩니다. 이 환경 때문에 내 마음도 넓어지지만 여기에 걷기 명상도 할 수 있고 또 잔디 위에 앉아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연 속에서 참선 또는 기도를 할 수 있겠다. 대관음사는 심지대초원 중앙에 11m 높이의 삼보대탑을 봉안하고 걷기 명상, 좌선, 사경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3렬의 2조사 사리의 완전한 환지본처가 마무리됐습니다.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이 성보 유물은 어제 본래 자리였던 양주 회암사지에서 이혼 기념 문화 행사를 가진 뒤 양주 시립회암사지 박물관 전시실로 옮겨졌는데요. 불교계를 넘어 민족의 염원이었던 이 사리 환지본처에는 조계종단과 문화재청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함께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움도 결정적인 분수령이 됐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사리 친견은 내일부터 3주간 이어지게 되는데요. 많은 불자들이 사리를 친견 예경하면서 무량 공덕을 쌓기를 서원합니다. 이상으로 5월 20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